안녕하세요. 오늘 전기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정승환 선생님입니다. 방사선 가습기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사선 가습기가 있습니다. 최근 충북 오창에 다목적 방사선 가습기 구축이 확정되었는데요. 방사선 가습기는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용 정밀 소자 제작, 초소형 기계전자공학용 정밀 패턴 개발,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사망 원인 파악, 모기, 곤충, 식물 등 소형 생물체의 동작 원리 규명, 이렇게 모두 작은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또한 차세대 방사선 가습기 구축 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사선 가습기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 곳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려면 어떤 물체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바로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매우 작은 세포 같은 물체를 보려면 어떤 기기가 필요하죠? 네, 그래요. 현미경이 필요하죠. 이렇게 망원경은 매우 크지만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 제작되었고, 현미경은 매우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현미경은 어떻게 작은 물체를 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무지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무지개는 굉장히 작은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 회색 막대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색 막대는 여기 보이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이 색깔을 한 가지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회색 막대로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색 막대를 더 줄여볼 거예요. 이렇게 회색 막대를 더 줄이면 이제 옮겨가면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무지개의 모든 색깔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회색 막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빛이 물체에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서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빛이 필요할까요? 회색 막대가 작아지는 것처럼 빛이 에너지가 더 커져야 합니다. 즉, 더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선 빛의 에너지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럼 빛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원자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자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즉 가속을 하면은 그때 바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가속을 더 빠르게 하면 더 높은 에너지의 빛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더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의 빛이 필요하고, 그 높은 에너지의 빛을 내려면 전자가 빠르게 가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가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가속,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맞아요. 오늘 배운 방사선 가속기에 그 가속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방사선 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전자를 빨리 가속해서 더 작고 매우 작은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방사선 가속기는 매우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최첨단 현미경인 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방사선 가속기 하면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두 종류의 방사선 가습기를 가져왔어요.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전자를 가속시켜야 하는데 전자를 가속시키려면 그 크기가 굉장히 커져야 합니다.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가속기는 직선 형태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가속기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속기는 가속하기에 유리해요.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가속기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가속하기는 좀 불리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전자가 원형을 계속 돌면서 꾸준히 빛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아서 실험을 연속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직선 형태의 가속기는 실험을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원형 형태의 가속기는 실험을 동시에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충북 오창에 구축이 확정되어 있는 방사선 가속기는 이렇게 원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가속기는 전자를 이용해서 매우 작은 물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전자로 어떤 물체를 작동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구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전구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건전지와 같은 전원 장치가 있고 전자가 흘러갈 수 있는 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은 니크롬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원 장치를 켜면 전자들이 전압에 의해서 밀려서 이 도선을 흐르게 됩니다. 그 도선을 흘러오다가 이 저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저항 속에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자가 그 불순물을 지나가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계속 부딪히고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손바닥으로 마찰을 일으키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열이 나오죠. 똑같이 여기서도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열 때문에 빛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구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저항해서 불순물과 마찰을 일으켜서 열을 내게 되는데요. 이 열을 이용한 장치가 바로 전기난로입니다. 또 전기 자동차도 만들 수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모터가 이 전자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모터를 한번 봐볼게요. 이 모터 외곽 부분에는 NS극으로 되어 있는 영구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전자가 흐를 수 있는 도선이 마구 감겨져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알려줄 텐데요. 도선에 전자가 흐르게 되면 바로 자석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바깥에 자석이 있고 안쪽에도 전자가 흐르니까 자석이 되고 서로 자석과 자석끼리는 밀어내거나 붙으려고 하겠죠. 그 힘으로 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 자동차가 돌아갈 수 있는 원리가 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전자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를 모으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털과죽과 그리고 플라스틱 막대를 준비했습니다. 전자를 어떻게 모으냐면 털과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털과죽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털과죽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털과죽 마찰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요. 바로 겨울철에 우리가 털가죽,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움직이면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생기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죠. 그 이유는 여름에는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무뎌진 전자가 공기 중으로 쉽게 방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마찰시켜서 전자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를 조금 더 쉽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이 반대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안에서 고무밴드가 돌아가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소리입니다. 마찰, 그래서 전기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반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우 얇은 은박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대 그래프를 작동시키면 여기 전자가 많이 모일 거예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은박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서로 밀어내서 은박지로 전자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 은박지에도 전자가 가득 차게 되고 서로 밀어내니까 은박지가 빵빵히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다 선생님이 은박지와 간이 반대 그래프를 떼면 서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대 그래프를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동시키면 전자가 은박지로 가서 은박지가 빵빵해지고 은박지와 반대 그래프를 한번 떼어 볼게요. 그러면 서로 마이너스 밀어내서 공중에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데 통로가 없다가 선생님이 손가락을 대면 그 손가락으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쭈그러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전자를 조금 더 많이 모아 볼 거예요. 그래서 축전기라는 장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장치라고 표현했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플라스틱 책받침에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양면에 풀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축전기를 이용해서 전자를 많이 모아 볼 건데요.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간이 반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축전기에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반대 그래프에서 모여진 전자가 축전기로 많이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축전기에 많은 전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전자를 우리가 직접 느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전자가 많이 모여 있고 이 전자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선생님이 손가락을 대면 이제 비로소 선생님한테 전자가 이동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은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여러 명이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혼자 했지만 똑같이 반대 그래프로 충전을 시키고 그 다음 선생님이 손가락을 대는 게 아니고 전자가 흐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잡은 사람이 이제 손가락을 여기다 대주면 선생님과 손을 잡은 사람 모두 전기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전자가 우리 몸을 도선을 삼아서 흘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선생님은 20명 넘게도 해봤는데 매우 잘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를 조금 더 많이, 엄청 많이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전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제가 테슬라 코일을 가져왔습니다. 이 테슬라 코일은 여기 얇은 침 안에 전자를 엄청 많이 모아주는 장치예요. 이렇게 전자가 많이 모이면 전자가 서로 밀어낼 테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방전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코일이 작동했을 때 뒤에 종이판을 놓으면 더 잘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코일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플라스틱 막대, 전기가 통하는 금속 막대를 가까이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지금 금속 막대 쪽으로만 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플라스틱 막대를 빼고 이렇게 금속 막대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금속 막대 쪽으로 전자가 방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전된 이유는 금속 막대로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금속 막대 쪽으로 방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테슬라 코일 주변에 전자가 방전돼서 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근처에 전기 제품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과연 전기 제품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전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전구를 테슬라 코일에 가까이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구가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구를 멀리서 할 때보다 가까이서 댔을 때 전구의 밝기가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꼬마 전구 말고도 우리가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큰 전구를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이 전구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대면 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구를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혹시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아예 붙여볼게요. 전구를 붙이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떼면 소리가 커지죠. 그럼 소리가 기계에서 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의 공간, 즉 공기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비 오는 날의 천둥 번개와 매우 유사하죠. 비 오는 날도 똑같아요. 구름에 전자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전자가 서로 밀어내서 어딘가로 방전하고 싶어요. 근데 또 습기가 많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전하기가 더
쉬웠던 거죠. 이렇게 전자가 방전하면서 번개가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둥 소리는 무엇일까요? 번개가 치면서 매우 뜨겁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하는 소리가 바로 천둥 소리였던 것이죠. 여기 두 번째 사진도 같이 볼게요. 지금 에펠탑에 번개가 치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에펠탑이 뾰족한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금속 쪽으로 방전되는 것을 실제로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전기를 이용한 실험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사선 가속기에서 전자가 돌아간다고 했었죠? 이 돌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장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크릴 반구에 자석 구슬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크릴 원판을 붙여줄 거예요. 이거를 붙일 때 아크릴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정말 아주 소량만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아크릴판을 올려줄 거예요. 그냥 놔두면 붙질 않아요. 여기에 자외선 등을 비춰주면 이제 아크릴 접착제가 굳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봐볼게요. 잘 붙었죠? 이렇게 아크릴 접착제로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도선이 많이 감겨져 있는 코일 뭉치와 건전지를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케이블을 이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끝이 너무 작아서 이어주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피복을 좀 벗겨줄 예정입니다. 피복을 벗겨줄 때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와이어 스트리퍼라는 장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색깔끼리 꼬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도선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 겁니다. 가위로 잘라주고 노출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붙여주면 됩니다. 붙여줄 때 당연히 노출된 두 도선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도선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멍이 뚫리지 않은 아크릴판 정중앙에 이 코일 뭉치를 붙여줄 거예요. 이걸 붙여줄 때 두꺼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겔 테이프라고 하는 두꺼운 양면 테이프인데요. 겔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가운데에 겔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이 코일 뭉치를 가운데에 붙여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볼트를 연결할 건데요. 볼트는 총 9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바닥이 될 수 있는 볼트를 풀어서 바닥에 놓고 이 볼트를 여기에 받쳐서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뚜껑을 바로 덮는 게 아니고 이 중앙 기둥이 될 수 있는 볼트를 돌려줍니다. 양쪽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거를 똑같이 3군데를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이 볼트를 조금만,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 조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돌리면 볼트가 너무 밑으로까지 들어와서 잘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돌려주고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원판을 위에다가 꽂아주고 마지막 이 뚜껑을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V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 꽂아줄 텐데요. 보면 꽂을 수 있는 모양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 모양이 맞게끔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전지를 안쪽에 넣어주고 아까 만든
아크릴 방구를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올려놓을 때 이 구슬을 돌려준 다음 올려놔주면 자석 구슬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자석 구슬이 잘 안 돌아간다면 NS극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몇 번 흔들어서 구슬을 새로운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돌려서 올려놔주면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을 안 할 때는 반드시 건전지를 분리해 주세요. 이렇게 모터처럼 전자를 이용해서 구슬 자석을 돌려볼 수 있었습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건전지를 연결했고 전자가 흐를 거예요. 도선에 전자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도선에 전자가 흐른다. 그러면 무엇이 된다고 했죠? 맞아요. 자석이 된다고 했죠? 결국 이 코일 뭉치가 자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슬 자석도 자석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놓으면 N극과 S극의 힘으로 밀었다, 당겼다 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이 구슬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방사선 가습기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양한 전기 관련된 실험도 해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방사선 가습기로 알아보는 전기 이야기,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